5.1절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먼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면적의 개념을 생각하자.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삼각형의 면적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여 반으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영역을 직사각형들로 분사시킨 다음에 이 직사각형들의 수를 증가시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극한으로 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y는 x제곱이 있고 x는 1,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명역의 넓이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n등분하죠. 그쵸? n등분해요. 그래서 여기를 높이를 요 함수값의 높이를 아니지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는 직사각형 여기도 만들고 그럼 요 총 구간의 길이가 1이고 n등분하니까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가서 n분의 n 수 직사각형 그쵸? 그럼 요 넓이는 n분의 1 f의 n분의 1 그럼 두 번째 거 n분의 1 f의 n분의 2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요. 그쵸? 그렇게 다 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더해 놓고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간 부분이 생기죠. 그쵸?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더 잘게 쪼개요. 즉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6 n 더하기 1에 2n분의 1 이 극한값을 우리는 뭘로 두겠다? 요 영역의 넓이로 두겠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정의하겠다?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정의하겠다. 라고 우리는 벌써 배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구적법, 즉 여기를 n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꼭 굳이 균등 분할을 해야 하느냐, 균등 분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안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균등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얘가 성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만 합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 리만 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구간을 내 맘대로 막 잘라요. 응? 완전 넓게 좁게 내 맘대로 잘라요. 그 다음에 구간 안에서 즉 구분구적법에서는 우리가 n등분한 다음에 한쪽 포인트를 정하면 구간의 높이 함수값을 높이로 요 함수값을 높이로 요 함수값을 높이로 이게 정해져 놨죠. 그런데 리만 합이라는 건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구간 안에서 아무 점이나 내 맘대로 그래서 얘를 크 사이 원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요거의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는 직사각형을 그 다음 요 구간에서도 내 맘대로 아무 포인트 그래서 얘를 크 사이 2라고 해서 요거의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는 직사각형을 그럼 이번에는 크 사이 3를 요렇게 내 맘대로 잡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는 직사각형을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 구간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x1 x0가 되겠고 요 길이는 x2 x1이 되겠죠. 그쵸? 그럼 넓이를 우린 얘를 델타 뭐라고 부를 거냐면 x1 얘는 델타 x2 이렇게 부르겠대요. 그럼 요 넓이는 그럼 A1의 넓이는 뭐가 나오냐면 델타 x1의 f의 크사이원 A2의 넓이는 델타 x2의 f의 크사이2 쭉 가겠죠. 그럼 여기 다 더해요. 이 더한 이 값을 우리는 리만 합, 즉 유한계의 직사각형의 합을 리만 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얘를 과연 정적분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리만 합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델타 xi i는 1에서 n까지 얘네들 중에 맥시멈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요 기호로 정해요. 그럼 요 구간들 중에 가장 큰 값이 있겠죠. 맥시멈. 그럼 얘를 P로 정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걸 P 노름이라고 부르거든요. P 노름을 0으로 보내요. 즉 그럼 여기를 더 잘게 쪼개가겠다는 뜻이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리만합의 리미트를 취해주면 실제로 얘는 뭐랑 같아지겠다? 이거랑 같아지겠다. 그랬을 때, 자, 그 다음 정의로 넘어가 볼게요. 그랬을 때, 정의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 리만적분. 자, 리만합 나오고, P 노름이 0에 가까이 갈 때,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즉, 요 델타 xi랑 그 사이 i는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더라도 항상 존재해야 돼요. 아셨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잡더라도 존재할 때 우리는 리만 적분 가능 또는 적분 가능 그 다음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정의라는 건 뭐죠? 약속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 딜을 하기 전에 리만 합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다시 적분 가능, 적분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1번으로 왔어요. 연습 문제 1번으로 왔어요. 자, 연습 문제 1번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의 범위가 이거이고 p 크 사이 즉 얘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공간이 조금 좁은데 이해를 해주세요. y는 x제곱 그럼 1에서 4까지 여기에요. 그럼 구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 1 그쵸? 그 다음 4분의 5 그냥 임의로 잡을게요. 1 4분의 5 4분의 9 여기 2분의 7이니까 여기는 4분의 14 이렇게 잡았다고 쳐요. 그럼 구간은 이렇게 초록색 구간으로 잡았어요.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좀 제대로 잡지 않은 거를 이해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는 요 1을 함수, 요 1의 함수 값을 높이로 가지는 여기 직사각형. 그 다음 4분의 7은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1에서부터 4까지죠. 1에서부터 4까지. 미안합니다. 다시 그립시다. 0에서부터가 아니라 1에서부터 4까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디 여기 함수값을 요렇게 그쵸?
그 다음 4분의 7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함수값으로 가지고 여기 양 끝을 한 변으로. 그쵸? 그 다음 3. 3은 4분의 12니까 요쯤 있겠죠. 그럼 얘를 함수값으로. 요거의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는. 그 다음 4니까 높이로 가지는 직사각형. 요거 4개의 넓이. 그럼 요 첫 번째 거 넓이는 어떻게 되죠? 4분의 5에서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1 곱하기 F에 얘는 우리는 누구를? 1을 높이로 가졌으니까 F1. 얘가 첫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높이는 지금 구간이 4분의 5에서 4분의 9까지니까 밑변의 길이는 4분의 4. F. 지금 요 점이 뭐였어요? 요 점이 4분의 7이었죠? 4분의 7.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 직사각형 4분의 14에서 4분의 9를 빼니까 4분의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누구를 함수값으로? 3. 여기 3이 있는 거였죠? 3. 3이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는 거니까 F3.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요 길이 지금 얘는 4분의 16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4분의 2 F4. 그럼 요거를 4개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 더해 놓은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리만합이라고 부르겠다. 이해하셨죠? 여기 유한계 직사각형의 합을 우리는 리만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여기 2번, 3번도 각자 풀어보세요. 자, 그럼 다시 정의 5.1에 이어서 예제 5.4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이 전제할 때 우리는 적분 가능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쵸? 미분 가능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적분 가능이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쓰는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4. 이거 너무 넘어갔어요. 그쵸? 정의 5.1, 예제 5.3, 5.4 여기 있네요. 예제 5.4.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제 5.4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예제 5.4를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 f가 구간 0일에서 x가 유리수일 땐 1, 무리수일 때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주고 계산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그 다음 리만 합을 구할 건데 적당히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요 구간 안에서 그 사이를 잡을 건데 모두 유리수에서 잡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f의 그 사이 i의 함수값은 모두 1이 돼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이를 잡든지 간에 함수값은 모두 1이 되니까 직사각형을 올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쵸? 여기를 아무리 잘라도 아무리 세분화되게 잘라도 점과 점 사이에 유리수는 항상 존재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사이를 모두 유리수점으로 잡아서 뭐 얘를 계산하면 얘는 항상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1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선생님 유리수로 잡는 게 나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어디서 유의 여집합, 즉 무리수에서 잡겠다. 그럼 함수값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똑같이 구간은 잡고 그 사이의 값만 무리수로 잡는 거예요. 그럼 무리수도 유리수와 유리수 또는 무리수와 무리수, 수와 수 사이에는 항상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 그 사이를 항상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를 무리수로 잡는다면 요거 계산, 리만합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유리수로 잡아서 리만합을 계산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한 경우랑 그 사이를 무리수에서 잡아서 리만합을 계산해서 리미트를 취한 경우랑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게 나오겠죠.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적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요거 우리 새로 배웠어요. 꼭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적분 성질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함수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0 이상일 때는 도형의 넓이가 실제로 정적분 값이 되더라. 이거야 뭐 그쵸?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차피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자, 5.1절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리만합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적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5.2절 정적분의 성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